다음으로는 상실과 애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감에 있어 상실과 애도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실이란 중요한 무언가를 잃는 것으로 포괄적인 의미의 죽어감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실 경험은 죽어감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애도와 비탄이란 상실 또는 상실의 대상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도와 비탄은 다양한 상실 경험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을 잘 해낸다면 상실의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랜 시간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들은 건강한 애도와 비탄을 통해 상실 경험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비탄과 애도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큐블러-로스가 제시한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단계와 유사합니다. 큐블러-로스가 제시한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단계는 부인, 분노, 협상, 우울, 소통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비탄 과정은 이와 비슷한 단계로 진행됩니다. 비탄 과정은 충격, 그리움, 절망, 회복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충격의 단계는 앞서 제시된 부정과 분노의 단계와 유사합니다. 넋을 잃는 등의 신체적 증상과 사별에 대한 분노, 고인에게 잘해주지 못한 죄책감이 함께 나타납니다. 협상의 단계와 유사한 그리움에서는 고인이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고인에 대한 환영이나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절망의 단계는 우울의 단계와 유사하며 고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수용하며 우울과 절망에 빠집니다. 마지막 회복은 수용과 유사한 단계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평온하게 고인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대부분 사별 1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애도 또는 비탄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 반응으로는 피곤함, 섭식장애, 수면장애, 성기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 반응으로는 무기력감, 자기 파괴적 행동,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과잉 행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지 반응에는 집중력 장애, 강박적 정도의 상실 관련 생각, 고인과 과거 기억을 미화하는 이상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때문에 고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마술적 사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서적 반응으로는 쇼크, 우울, 공포감 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세들은 사별 경험 이후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게 되는 정상적인 증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상들을 겪는다면 자신이 비탄 과정에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별 이후 애도의 과정을 거치며 겪게 되는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먼저 따로 시간을 내어 애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애도를 하는 것은 상실의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생각, 추억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스트레스 관리로 귀결되어 신체적, 심리적 건강으로 이끕니다. 이사 또는 고인의 유품 정리는 즉시 하지 않고 조금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사별 직후의 격렬한 감정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진행한다면 후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림이나 시와 같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도 슬픔을 다스리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의 또는 상담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주변인이 사별로 인해 슬퍼할 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사별 소식을 들은 즉시 연락하고 가능한 한 빨리 위로합니다. 우선 방문을 희망하는지, 희망한다면 희망하는 때는 언제인지 묻고 원하지 않는다면 꽃이나 카드 등으로 관심을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인이 사별 이후 다양한 경험을 겪을 때 슬픔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고인에 대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을 찾게 할 수 있으며 고인의 이야기를 회피하는 것은 고인의 존재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살 등의 원인일 경우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말할 때까지 묻지 않습니다. 이해한다는 말보단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를 묻는 것이 더 도움이 되며 조언을 하는 것보단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상실감을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차별 이후 애도의 과정을 가지는 것은 슬픔과 상실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때 부정적인 정서와 증상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삶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차별 경험 시 주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상실 경험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웰빙을 가능하게 하며 피할 수 없는 상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하고 삶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